다음 달 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아직 혼란스러운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 언론인 클럽 이재규 사무처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적용받는 업종은 무엇인지, 또 사업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는데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가 이번에 적용되는 곳은 교육 서비스, 방송, 금융, 우편, 숙박, 광고, 사회복지 서비스, 운송, 자동차 및 부품 판매, 도소매 등 모두 26개 업종에 1,047개 사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해당 사업장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네, 취업 포털 잉크루트가 지난 5월 초에 2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 기업 중에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4분의 1 수준인 24%가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나머지 기업 중 절반 정도인 36% 정도가 준비가 미비하다. 18%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기업 중에서는 중견 기업이 41%, 중소기업이 무려 66%로 중소기업은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버스입니다. 한 차례 유보됐던 버스 파업이 또다시 꿈틀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경기도 내에서는 주 50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400대로 전국의 61%를 차지할 정도로 경기도에 몰려 있는데요. 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모두 임단협이 이번 6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정점을 좀 살펴보면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태부족한 운전기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달라는 것이고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입도 감소하니까 서울과 인천처럼 준공영제를 시행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버스 요금을 16% 인상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는 인상된 요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노사 간에 협의도 안 돼 있고 도민들의 공감대도 부족하고 20%에 이르는 환승 할인 정산 문제도 서울과 인천과 아직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아직 임금 그리고 노사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고 환승 정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게 많은데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는 어떤 대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가장 시급한 것은 운전기사 충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지난 20일과 21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버스회사 30개 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운전기사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절차라는 게 있어서 바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1천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뤄서 주최 측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근무 시간이 단축돼 인원이 부족해지면 버스 노선을 폐지하거나 단축하고 감축 또는 운행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는 버스 배차 간격을 촘촘하게 하고요. 대신 낮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넓혀서 도민 불편을 좀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버스 면허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경기도형 버스 노선 입찰제 정책 토론회를 오늘 27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버스 이외에 또 문제가 되는 업종이 있습니까? 예, 길을 걷다 보면 집배원 인력 충원하라는 플래카드를 보셨을 텐데요. 네. 바로 지난해에만 모두 25명이 과로사와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한 우정노조 얘기입니다. 올 1분기에 1,000명 증원과 주 5일제 근무 시행을 합의했는데 적절 이유로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오늘 24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결정되면 우정노조 60년 역사상 첫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는 9월 시작되는 각 대학의 수시 전형도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같은 입학사정관이 전 과정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근무로는 입시 서류조차 제대로 검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방송이나 금융, 광고 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꼭 논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을 막기 위해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죠. 예, 정부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버스와 방송, 교육 서비스, 금융 등 모두 21개 업종에 대해서 3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건데요. 네. 3개월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나도 통상 3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6개월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났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우리나라의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문화 확산과 함께 일자리를 함께 나누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좀 더 꼼꼼히 준비해서 부작용은 줄이고 취지의 실효성은 좀 높였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이 워라밸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뉴스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규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